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진혁 씨, 저는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매일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저도 매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실록 오늘 N으로 배우고 네. 또 검색까지 해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의미로 과거의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맞아요. 네.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1962년 우리나라의 첫 특급 열차가 등장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5.16 1주년을 기념해 만든 특급 열차 재건호는 인천 공착장에서 만든 순수 국산차로 당시에 가장 빠른 특급 열차였습니다. 1962년 서울역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첫 운행을 시작하자마자 전 좌석 매진 기록을 세우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건호가 탄생한 지 1년이 되는 1963년 2월 14일 오후 1시 46분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급행열차 재건호가 안양역 구내로 들어오던 다른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재건호의 기관차가 뒤집히고 열차 9량이 탈선했는데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14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국민을 실어 나르던 재건호는 결국 운행 개시 7년 만인 1969년 운행이 종료됐습니다. 이게 빠르고 편안한 것도 좋긴 하지만 사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1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을 단축한 국민열차였기 때문에 바로 열차를 없애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조금 위험하더라도 사실 시간 단축이라는 좋은 점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버릴 수가 없었던 거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946년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1946년 2월 14일 조선 대한국민 대표 민주의원이 발족됐습니다. 민주의원은 미군정의 자문기관인데요. 1946년 2월 1일과 2일 임시정부 측이 주최했고 과도정부 수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소집된 비상국민회의였습니다. 의결로서 28명의 최고 정무위원을 선출했고 미군정의 종용을 받아 주한미군사령관 하지의 자문기관으로서 과도정부 수립을 촉진시키는 사명을 띠고 설치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주의원이라는 그 자문기관 조금 생소한데요. 네, 그 당시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모르는 역사도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영상실록 오늘에는 꼭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틈틈이 이런 홍보 아주 좋습니다. 새로운 MC의 자세죠. 네. 민주의원의 개회식과 발족식에서 의장은 이승만 박사, 부의장은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이 맡았는데요. 당시 이들은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과도정부 수립이라는 사명을 띠고 창설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사령관의 자문기구에 그침으로써 의결권도 없었을 뿐더러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의장은 개회식에서 미군정과 협조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앞당기겠다고 역설을 하고 부의장인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도 한국의 완전 독립을 조속히 실현하자고 말했는데요. 민주의원은 매주 3차례 창덕궁에서 회의를 열어 미소공동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활동은 하나도 없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여기에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실효성이 있는 일은 대부분 없었고 그저 미군에게 정보만 전해주는 구실을 할 뿐이었다고 하네요. 사실 민족의 그 영향력이 대단한 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단체가 좀 재구실을 못했다는 게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미 군정법령에 따라 1946년 12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이 발족함으로써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지만 민주의원이 정식으로 해산한 것은 재헌국회 성립 뒤인 1948년 5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족된 지 2년 만에 해산이 된 거군요. 맞아요. 네. 제 생각에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실질적인 의결권이 없었으니까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김구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 그리고 또 이승만 박사까지 있었는데 이게 영향력 있는 분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실효성 없는 기구를 만들고 이게 참 뭐 하는 건지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1910년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매년 2월 14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주는 발렌타인데이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112년 전인 1910년 2월 14일,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중국 위순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날입니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 의사가 한 말인데요. 안중근 의사는 1907년에는 연해주로 건너가 무장독립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1909년 뜻을 같이 한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넷째 손가락 1000마디를 끊고 독립운동을 맹세하기도 했는데요. 같은 해 10월에 초대 통감을 지내며 조선 침략에 앞장선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저격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붙잡히고 마는데요. 중국의 리순 감옥에 갇힌 안중근 의사는 취조를 받을 때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옥중에서 시간을 보낸 뒤 그는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이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이 안중근 의사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결의를 다지는 게 얼마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당당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요, 같은 해 3월 26일 사형당하고 위순 감옥 묘지에 묻히십니다. 네. 네, 이것과 관련된 어떤 미담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 그런가요? 네, 안중근 의사의 공판 속기록이 일본에 있었는데 2021년 초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일본에서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국가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와, 자기 돈으로 경매를 낙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그걸 나라에 기증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네. 이 밖에도 과거의 오늘에는요, 1936년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 1970년 납북 칼기 승객 귀환, 1992년 제7기동 군단 7군 단장 전용 헬기 추락 사고 등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